이사 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절대 이사 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흥을 대표하는 언론 시흥타임즈 우동환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부적 경기 시흥갑 국회의원 문정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더 젊어지셨어요. 저요? 네. 뭐 하셨나봐요. 몸을 좀 리셋했죠. 리셋. 좀 약간 체중도 좀 줄이고. 네, 근데 여름이라 이 까맣게 새까만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아니, 뭐 현장을 뛰는 의원이라고 티를 내시는 거지. 그렇게 꿈보다 해몽이 좋습니다. 감사해요. 그동안 어떻게 뭐 국회의원 당선되신 이후에 2020년 시간이 굉장히 빨라요. 엄청 빠르네요. 저는 2년이란 세월이 그냥 눈 한번 감았다 뜨니까 지나갔어요. 네. 국회에서 전반기에는 국토위로 또 국토교통위로 했죠. 국토교통위에서 활약하셨고 활약을 했죠. 후반기에는 이제 어느 상임위가 배정됐어요? 교육위로 왔습니다. 교육이요? 교육위로 왔습니다. 야, 우리 시흥이 또 교육도시를 또 주창하는 곳이잖아요. 국토위에 계셨을 때도 제가 알기에는 굉장히 맹활약하셨단 말이에요. 네. 특히 뭐 시흥도 개발 계획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확정되고 또 알지 못했던 전철 같은 게 막 새로 생기고 막 그랬잖아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엄청났죠. 그 청문회 끝나고 나면 이제 장관님 탁 저희 방으로 모셔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자 시흥의 리스트 쫙 펴놓고 뭐 해야 돼요 장관님. 많은 거를 했었는데 저는 제일 중요했던 것이 시흥광명을 공공택지지구로 재지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흥광명이 시흥의 관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서울서 내려오다 보면 가장 인접한 곳이고 이 시흥광명 지역이 특별관리지역으로 그렇게 방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저로서는 좀 서글펐어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사실은 김현미 장관부터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특별관리지역이라는 게 이미 이제 그린벨트에서 자연녹지로 변경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가가 굉장히 상승을 했고 여기를 공공택지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국토부의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끈질긴 요청에 의해서 결국은 얻어냈죠. 변창흠 장관님한테 얻어냈죠. 그렇게 하고 이건 이제 부수적인 건데 그동안 매화역이 실제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흥사의 뜨거운 그 감자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매화역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었던 이유가 사람도 안 살지 그러니 이걸 지을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전제 조건이 배후 주거단지를 조성해서 여기에 인구의 적정수의 인구가 되어야만 매화역을 건립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화주거단지 40만 평 그것도 정리를 해낸 거고 그래서 매화역을 설립할 수 있게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매화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시로서의 구조를 더 갖추게 된 거잖아요. 공업지역만 있었는데 주거지역도 이제 들어오면서 전철역이 들어오면서 이게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장락골에서 은계지구까지가 거리가 멀지가 않아요. 가깝죠. 그래서 이건 도시를 붙이는 도시와 도시를 붙이는 계기도 됐다. 그래서 시흥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뤄낸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죠. 도시를 잇는다는 건 우리 시흥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방면에서 특히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수익이 나오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이 다 도시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 시흥도 이제 곧 머지 않았네요. 이것들이 다 정리되면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자리 포동 폐염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만 나오면 대체적으로 갑쪽 지역은 도시가 이제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굵직굵직한 사업들 뭐 익히 많이 듣고 있었지만 옆에서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고 새롭고 서해선은 이미 들어왔고 신안산선 이제 올 거고 그리고 제2경인선 신구로선도 이번에 반영되어 그렇습니다. 근데 신구로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처음 듣는 노선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반영된 걸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구로 쪽으로 가서 온수로 해서 이제 목동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착점을 이제 이인영 의원님하고 저희하고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대하역에서 기착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희야 정말 땡큐죠. 그렇죠. 예, 땡큐죠. 그래서 저희는 적극 수용해서 그것이 이제 4차 철도 국가 4차 철도망에 들어간 거고 말씀하신 대로 얘기 들으면 우리 시흥이 사실은 그동안 그 좋은 입지에 있었지만 교통이 좀 부족했는데 이제는 뭐 사통팔탈로 막 이제 되는 거잖아요. 엄청나죠. 뭐 월판선 자국역 잘 준비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해선, 신안선, 월판선만 들어와도 획기적으로 변하는 건 맞는데 이제 북시흥 쪽 우리가 흔히 그냥 북시흥 쪽이라고 하는 그쪽에 이제 신고로선, 제2경인선 뭐 이런 거 들어오면 제가 봤을 때 우리 시흥 이제 끝났어. 이사 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절대 이사 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는 도시가 시흥시입니다. 우리가 3월에 대통령 선거를 했고 6월에 지방선거를 했잖아요. 굉장히 사실 살인적인 조건이야. 이게 선거하는 사람들한테는 쉴 틈 없이 그냥 막 달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뭐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이 되시기는 했지만 0.73%. 뭐 어쨌든 우리 시흥의 표심은 많이 달랐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많이 달랐고 그리고 6월 달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도 본인이 소속돼 있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되나요? 저는 저희 당원 활동들이 전국에서 정말 그 제일 잘하는 지역구 중에 두 지역구가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 당원들의 열의를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시도위원님들께서 정말 사회단체, 무슨 단체, 유관단체 이런 데 전부 간담회를 만들어 주시는데 저희 갑에서만 100번이 넘게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만 하시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상무위원들, 당원분들이 우리 모임 있어요. 오세요. 와서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간 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퍼져나가면서 시흥은 약간의 붐업이 좀 더 됐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공이 아니라 후보자도 잘 열심히 했고 뭐 국회의원, 시도위원님들, 시장님도 열심히 했지만 이거는 전체적인 멤버십이 좋아서 이뤄낸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간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문 의원이 뭐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서 뭐 다음에 불출마한다더라. 근데 제가 정말 웃긴 게 뭐냐면 그 기사가 나오기 전날 제가 문 의원님을 뵀어요. 뵀더니 너무 건강하게 안녕 뭐 하고 뭐 잘 지내지 뭐 이제 하고서 딱 이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그 뉴스가 딱 떴다는 거여서 이게 뭐지?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대통령 선거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서 바로 지방선거를 위한 공관위가 구성이 됐잖아요. 공관위에 제가 부위원장이었어요. 경기도 공관위에 18일 동안에 870명을 하다 보니 살인적인 스케줄인 거예요. 그러니 밤 3시, 4시까지 심사를 하는데 그거 딱 끝나고 바로 지방선거 훅 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또 저희가 일을 하면 얼마나 또 무식하게 해요. 새벽부터 나가서 막 손 흔들고 저 죽어라고.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제가 얼굴이 이만했더라고요. 부어서. 알고 봤더니 대선 때부터 쭉 지켜왔던 지금 했던 그게 이제 몸에 무리가 갔는지 그 정도 스케줄이면 쓰러져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갔더니 바보 아니에요. 이 정도면 못 견뎠을 건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을 확 집어던졌어요. 자, 나한테 20일 동안 휴가를 주자. 식단 조절도 좀 하고 그랬더니 몸이 쏙 다시 돌아오는 그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휴식이 필요했던 거죠. 휴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3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하고 6월 달에 지방 선거를 해야 되니 이 뭐 정치인한테는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해프닝도 또 있었던 거잖아요. 난 그 얘기 들으면서 솔직히 내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가? 문 의원님을 이제 처음 알게 된 게 2010년쯤이었던 거예요. 그때 초선이었었는데 그때가 젊은 의원이었죠? 그때 43? 그 정도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젊은 의원이 굉장히 드물었었을
건데, 그죠? 배운 점도 많았을 것 같아요. 시흥시 의원으로 활동했던 7년이 네. 인간 문정복에게는 어마어마한 기회였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그걸 더 뼈저리게 느꼈죠. 왜냐면 이 의정 활동을 해봤다는 경험은 단지 이제 작은 단위의 의정 활동이었지 이제 옮겨가면 큰 단위지만 그렇죠. 다르지 않거든요. 그렇죠. 다르지 않거든요. 문 의원님의 가장 장점이라고 하면 대민적인 거. 대민적인 거? 서민적인 거잖아요. 서민적인 거. 잘 이게,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국회의원 중에 이런 분 있어요. 처음부터 국회의원이신 분들이 있어요. 있죠. 예, 뭐, 판검사 하시다가 국회의원 되신 분도 있고, 뭐, 저는 이 동네에서 그냥 애기 엄마였고, 직장 다니는 애기 엄마였고, 그냥 애기 키우는 애기 엄마였고, 그냥 선거운동원이었고, 이렇게 뭐 지하방에서도 살아보고, 그 조그만 빌라에서도 살고, 뭐 이러면서 그냥 삶 자체가 그냥 시민이었던 것 같아요. 드러내지 않아도 저의 살아온 모습이 그냥 보이는 거고, 그거를 대민적이라고, 친서민적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좀 친화력이 있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냥 그게 저 자체예요. 문정복의 자체예요. 아니, 제가 문 의원님하고 인터뷰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인터넷에 검색도 해보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일단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국회에서 보기 드문 풀뿌리형 풀뿌리형 국회의원이다. 풀뿌리형. 제가 풀뿌리형 맞아요. 예, 그러면서 미국 하원이나 유럽 각국의 국회의원들 중에는 이런 지역 밀착형 전역 정치인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매우 찾아보기 어렵다. 매우 찾아보기 어려운. 기초의원 공천할 때 특히 갑지역 같은 경우에는 젊은 의원들로 거의 뭐 세대 교체됐다 싶을 정도로 젊은 의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특히 뭐 김수현, 이상훈, 김진영 이렇게 포진시키셨는데 바깥에서 이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좀 위험하지 않아? 잘 모르지 않아?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그래도 뭐 의원님이 어떤 기초적인 철학을 가지고서 공천하셨을 건데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내가 30대 때, 내가 35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생각해봤어요. 그때 어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때도 어리지 않았더라고.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은 거고 그때는 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생각이에요.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못 쫓아간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빠르게 가는 세상에는 빠르게 적용할 인재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사람을 키우려면 빨리빨리 해서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이 사람이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입문한 것들이 시간이 결코 빠르지는 않다. 그리고 그럴 만한 능력들이 충분히 되는 나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게요. 저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주민들 이제 의원들이 다 되고 나서 주민들 의견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세대 교체가 많이 된 편이고 하니까 젊은 의원분들을 굉장히 또 선호하더라고요. 그 연령대에 맞는 분 눈높이에서 행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신체 연령이 꼭 정신 연령과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세대가 갖고 있는 그 어젠다들을 가장 이해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세대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번 지방선거의 젊은 의원들로의 세대 교체는 좀 잘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근데 바깥에 이제 젊음이라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우린 다 위험한 시대를 살았어.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이러는 거예요. 젊음이 위험하다는 건 세상을 파괴하기 때문이 아니고 세상을 창조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저거 메모해. 적으세요? 네, 적으세요. 네. 사실은 제가 잠이 안 와요. 왜요? 나라가 그저때 너무 힘든 때를 지나고 있어 나는. 국민들이 대통령님 지지율에 일일비하는 시대가 됐어요. 저는 이거 너무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바라는 바요.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래야 국민들이 편하니까. 얼마 전에는 또 그 교육부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막 뉴스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는 두 가지가 쟁점이었었죠. 이제 만 5세를 입학시키는 그 학제 개편이 문제가 됐었던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연구 논문 부정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대두된 건데 저는 그래요. 이제 어떤 정책을 하기 전에 이게 국민적인 파장이 얼마나 클 것인지 그렇죠. 그리고 이 정책이 아동들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건지 그리고 어떻게 대안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면밀하게 검토된 다음에 발표가 돼야지 그냥 툭 하고 던지듯이 이렇게 발표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들 장난치는 거잖아요. 툭 던져보고서 뭐 아니면 말고, 아님 말고 이건 아니잖아. 교육이 사실은 정치로부터 가장 중립적이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정권적 차원은 사실은 넘어서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수립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평상시에는 어때요? 주민들을 좀 이렇게 자주 만나는 편이신가요? 어떻게? 그러고 싶었어요. 그러고 싶었는데 실제로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뭐 몇 마디로 정리해서 이런 그렇지. 것들을 해냈습니다. 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 차례 담당 부서와 회의를 하고 또 논의를 하고 그렇죠. 하고 사실 뭐 딱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그 우리 신도시에 보면 10년 공공임대주택 있잖아요. 이 문제 해결됐잖아요. 이 문제가 거의 2년 가까이 걸린 거예요. 매주 회의를 한 거예요. 아 이거 여기서 해결한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나 처음 알았어. 진짜요? 네. 그럼 이런 거 뭐 해결했으면 알려야죠. 아니 보도자료 냈는데. 냈어요? 보도자료 냈는데. 아무튼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주 단위로다가 계속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혼희망타운이라는 이제 LH가 짓는 건데 그 사람들 거기 입주 예정자들은 이름을 자기네가 바꾸고 자기네 마음대로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바꾸는 것도 1년 넘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부처랑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리스트를 정해놓고 빠지지 않고 챙겨내는 일을 하는데 저의 그 약간의 몹쓸병이 있는데 안 하면 일을 안 해도 하면 죽을 만큼 해요. 해야지. 죽을 만큼 해요. 알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분들하고 사실 맥주 한잔 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그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기 그 추석 전에 의정 보고서 나오니까 그걸로 땜빵 해주세요. 그걸로 대체해 주세요. 그렇게 일 많이 했다고. 네. 저 그동안 자주 못 뵌 거 용서해 주세요.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그런 게 있으면 네. 지금까지 또 쭉 해오셨지만 하나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소상공 지원센터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시흥하고 광명하고 한 개가 광명에 있죠. 저희 시흥에 센터를 하나 내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랬는데 드디어 대하역 부근에 소상공 지원센터를 아주 깨끗한 공간에 잘 마련했습니다. 기재부를 설득을 하고 중소기업 벤처부를 계속 설득해내고 그래서 결국은 2년 만에 저희가 개소하게 되었거든요. 우리 시흥에 계시는 소상공인분들 이제 좀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네요. 시흥에 이제 시화공단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소상공인들 다 합치면 우리나라가 제1이다. 그렇죠. 골목골목 엄청 많잖아요. 엄청나죠. 네. 근데 이분들 사실을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이 좀 미흡했는데. 그렇죠. 또 하나 자랑할 거. 지금 아직 저기 공사를 안 해서 그런데요. 우리 왜 대하역에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거기가 그 횡 뚫려가지고 입구가 횡 뚫려가지고 겨울이면 왜 눈썰매 타는 적이잖아요. 좋던데 썰매 타고. 그렇죠. 주민분들 그냥 그 눈 올 때 내려가면 위험해요. 그래서 거기 그다음에 신현역 그다음에 그 시청역이 이 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28억을 확보해서 지금 철도공단에서 올 12월 말까지 다 뚜껑을 씌울 예정입니다. 그 위에 이제 캐노피처럼 그렇죠. 씌우는. 예, 작은 불편이지만 그런 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맞아. 뭐 지역 뭐 동네마다 툭 치고 툭 나오네요. 그럼요. 1호로 저기 은계지구 그 우리 저기 그 외곽순환도로에 저희가 EX 허브에 그 저기 환승센터 만들었잖아요. 대한민국 1호거든요. 그것도요? 네, 국토교통위원회 이름으로다가 1호로 만들었습니다. 많이 애용해 주세요. 야.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로 인터뷰해서 이제 시민들한테 이제 다 전달하고 하면서 한간에 그 아프다는 그것도 불식을 좀 시키고 지금 이게 혈색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잘 하고 계신다 라고 오늘 이렇게 또 증명받은 것 같고 이야기 잘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인사말 하고 끝내죠. 우리 시흥시는 정말 좋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흥 시민들 저하고 여기 시흥타임즈 우동환 대표님하고 다 같이 시흥에서 천년만년 우리 잘 살자고요. 꼭 시흥 잘 지키자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